자, 지금까지 좀 내용을 이야기한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2, 3부에서요. 아마 한국은 북한과 당장의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를 진짜 해나가기 위한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비핵화라는 말만 앞에 걸어놔 놓고 실제로 1단계로 우리가 실험 안 하고 있지 않냐.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지 않냐. 2단계로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ICBM은 좀 없애고 중단거리는 갖고 있고 그리고 핵은 우리가 몇 개 있으니까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요걸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말로 ICBM을 폐기했냐 또 뭐 2000km 이상은 없애라 어쩌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핵이 몇 개냐. 자, 너네들 그 원자로의 플루토늄 추출은 얼마냐. 또 심지어 원심 분리기가 몇 개 있어서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확보해 갖고 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 몇 개냐. 요거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10년은 걸릴 거예요. 자, 요런 거 이야기 해사타가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동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북미 수교하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맺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되면 비핵화 할게. 그러면 이게 다 돼서 가려면 15년, 20년 걸립니다. 자, 이게 이제 대화 과정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온갖 지원을 다 해주고 인센티브를 그다음 개성공단 문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 간에 교역하고 북한 사람들 한국 내려오고 한국의 종북 좌파들 북한에 또 다 올라가고 6.15 축제 뭐 8.15 축제부터 온갖 쇼를 다 해대다가 이제 연방제 통일개헌안도 이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협상의 기나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손을 털고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북한의 목표고 거기에 북한에 동조하는 문정권에 있는 친북들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자, 왜 평양 정상회담을 우리가 맨날 가서 해야 됩니까? 원래 종주국과 그 밑에 있는 애속된 조공국의 차이는 조공국이 종주국에 가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이 원명청에 당나라부터 갔지. 여기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김여정이 평양에 오라 했으면 우리가 벌써 두어 번 갔으니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오라. 나보다 나이가 훨씬 작아서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작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문준용이가 김정은이보다 나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정권은 미국이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넣고 있는 통상 압박이 안보하고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번에 철강 지금 25%로 조정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미국이 당하고 있는 통상 피해가 안보 위협이다라고 간주해서 무역 규제에 나서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에서 협력을 안 하고 배신을 하고 있어. 그러면 미국은 안보와 관련된 통상법을 들고 나와서 바로 한국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하고 통상이나 이런 거는 동서고금에서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왜 가담하겠대요? 가만히 놔놓으니까 중국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한국이 4조 3천억인가 냈죠. 37억 불. 그리고 1대1로 한국이 1조 이상 투자를 여전히 한다는데요. 저거가 실리는 다 취하면서 생색은 마치 세계 동반자 국가들을 끌고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TPP 해야 되겠다고. 트럼프가 이 보호무역, 고립주의를 가려다가 다시 TPP를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 정권요. 이제 며칠 고민에 빠졌다가 기껏 또 꼼수를 쓴 게 지금 미국에다가 한번 북한을 잘 꼬드겨서 또 그물을 한번 던지자. 그 그물이 뭐냐?
조합 비핵화인데 실제로는 내용은 비핵화를 안 하는 걸로 가면 되고 Z에서 A부터 Z 앞에 뭡니까? Y까지는 실컷 뜯어내고 그 다음에 안 쏘고 동결하고를 갖고 쇼를 하면서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썰어버리자라는 꼼수를 지금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문정인이가 미국에서 열심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정인이 하는 거 보면요. 저는 좀 무당 같아요. 무당. 구슬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한국 측에서 북한에다가 꼼수를 가르쳐주고 그걸 가지고 한국 정권과 북한이 손을 잡고 미국과 한국 국민들을 속이는 핵이 있는 가짜 평화, 그리고 우리는 매달 세금 떼끼듯이 다시 또 북한에 수십 년을 뜯기는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자세가 한국의 공직자들한테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매우 심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라고 있죠. 이 뒤에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난달 28일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할 경우 북한 군부는 어떤 행태로든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그대로 하면 북한이 우리를 때릴 거다 이 말 한 거죠. 한국 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100% 이해하면서 사실상 한국을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이 말을 했냐.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당정 협의를 하겠죠. 분야별로. 거기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간의 대화 국면이 조성됐지만은 올림픽 기간에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장관은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관입니까? 북한의 통전부 대변인입니까? 참석자들이 듣고 언론에 전하는 겁니다. 조 장관이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라고 이야기한 어떤 형태로든 대응할 것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도발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 도발은 재래식 도발일 수도 있고 핵과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북한은 이제 핵하고 미사일을 못 쏴요. 쏘는 순간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장난이 아니다라고 북한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김정은이가 김영철이나 이래 데리고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김여정이 뭐 김영철이 데리고. 자, 미국이 우리한테 자꾸 비핵화 어쩌고 하면서 저러는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남한도 먹고 그러려면 지금 남한의 무슨 정권도 우리가 거의 꼬드겨 놨는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미국이 우리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거다. 그리고 저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상대를 안 하겠다고 나오는데 저놈들한테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주려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실제로 탑재한 모양새로 만들어서 제대로 북태평양 미국 근처까지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노 하고 물으니까 김영철이가 그랬겠죠. 저 미국에 요즘 트럼프라고 또라이가 하나 있는데 저거는 옛날에 오바마 저거는 우리가 다루기가 식은 죽묵기라서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는데 오바마 정권에서 전략적 인내니 뭐니 해서 시간만 끌어줘서 우리가 했는데 트럼프 저거는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또라이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게 몇 개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실발사 비슷하게 쏘면 저놈은 저거를 요격을 시키고는 우리를 바로 때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맞고 우리가 안 때릴 수는 없지 않냐. 지금 애들 군바리들이 다 우리 보고 있는데 맞았는데 위원장님이 안 때리면 저 위원장 저거 맨날 뻥만 치지 헛거다 할 거니 그때는 있는 미사일을 다 쏴야 되고 남한도 때려야 되는데 미국 놈들하고 우리가 지금 붙어가지고 몇 시간을 버티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도발을 한다면 남측을 향해서 재래식 도발을 하겠지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한 참석자는 대개 그 정도 말하면 북한이 발사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하고 다른 참석자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그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다고 북한이 주동아리로는 불만이다 하지 마라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 침략 연습을 한다 했지만은 한 번도 도발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문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했고 의뢰 때만 되면 뭐 독수리, 키리, 졸버, 쌍용 그 다음에 얼지 포커스 가디안 훈련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1년 내내 생각하고 다 살았지요. 안 그랬습니까? 내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정권 들어서 이거를 하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할 것처럼 만드는 거는 평화를 좋아한다라는 문정권이 북한의 발바닥부터 끼면서 쫄백 노릇을 하니까 북한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 말 틀렸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연료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두둑하게 공중파 나가는 거 이상으로 줄 거니까 문정권의 통일 외교 안보 책임자든 문정권을 대신한다고 하는 사람 누구든요. 나와서 여기서 저하고 토론을 해서 그러면 사회자는 중립적인 인물로 하나 넣을게요. 합시다. 자신 있으면 하자고요. 나와보라고. 예? 자, 그랬어요. 안 그러면 제가 당신들이 여름판에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보장해주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그러면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어웨이로 띄워줄게요. 자신이 있으면 하자니까. 솔직히 뭐 종편 나간 데 가면 7명 불러가지고 뭐 말 좀 하면 그쪽에서 시킨, 예? 뭐 있잖아요. 겐세이랄 말 못하게 한다는데 아니 우리 당구 칠 때 겐세이라고 했지 그걸 뭐 방해라고 했습니까? 그 겐세이꾼이 나타나가지고 막 괌 지르고 막 난리 지랄을 하고 이놈 저놈이 떠들면 그래 거기서 또 내가 맞싸워서 어쩌고 하면 황장수 방송에서 폭언했다 또 문바들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방송은 내가 그 목을 메고 하고 싶어서 내가 하겠어요. 어차피 그거 마음 접은 지 오래됐어요. 다만 내가 갈 수 있는 한 가서 이야기는 제대로 해주겠다 생각을 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서로가 말을 할 수 있게 예? 문바들 4명 오면 내가 1대4로 붙어줄게요. 안보 전문가들. 단 시간은 똑같이 해주라니까. 10분 10분 10분이면 내 40분 하게 해줘요. 그러면 내 다 붙어줄게. 그래서 내가 논리가 없다. 그러고 난 뒤에 여론조사에서 황장수 말이 틀렸다 하면 제가 뉴스 브리핑도 접고 산으로 올라갈게.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니까. 자신 없으면 연락 안 오겠죠. 자, 그래서 제 말처럼 그간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마다 대북 공격 준비라고 말하면서 미사일 발사든 그냥 그런 거를 뭐 바다로 보고 쏘거나 정도였지.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 조명규는 지난 21 국회 외통위에서도 훈련이 재개되면 북측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북측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자 가톨릭 수사한다고 지난번에 뭡니까 박근혜 정부 초에 NLL 회의록 공개 같은 거 할 때 마치 속세를 떠나서 가톨릭 수사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무슨 도인처럼 하더니만 이제 정치하러 장관대가 와가지고는
완전히 북한의 대변인이 된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뭔 말이요? 내가 들었는데 북한이 쏜다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장관이 북한의 편에 서서 겁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명규는 이날 회의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양측 모두 할 의사는 있지만 대화 주제나 방식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라 여러 변수가 있다. 말 장난합니까? 할 의사가 없는 거죠. 남북관계 추진 방향과 관련해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이 이 정도니 지금 나머지는 어떤 정도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지원부입니다. 누구한테 지원해요? 국가대북정보지원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위한 적화통일부 장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북한의 무당이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 떠드세요. 입을 참지 못하고 더 떠들어야 멸망의 날이 더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할 수 없어서 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원래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10명 불러갖고 하면서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참석해서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군사훈련의 본질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에 관한 영화를 보면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에 히틀러는 그걸 부차적인 전선이라고 생각을 했어. 기왕이면 이집트까지 진격해도 좋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면 그냥 영국군과 또 나중에 참여하는 미군, 그 다음에 프랑스군 떨거지들을 거기에 붙들어 매놓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냥 버리자라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는 항상 이 독일군이 기름도 모자라고 탱크도 모자라고 비행기는 몇 대 있지도 않고 병력도 모자랐지요. 그래서 이 사막의 여우라는 롬멜이 생각해낸 게 한마디로 가짜 탱크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쌍안경 끼고 보면 사막 먼지 속에서 탱크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하고 심지어 트럭도 탱크로 변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뱅글뱅글 돌리면서 흙먼지를 일으켜서 엄청난 탱크 군대가 지금 이동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별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사훈련의 목적은 하나를 하면 10개를 하는 것처럼 뻥을 치는 게 군사훈련의 목적인데 10개를 하면서 1개를 하는 것처럼 최대한 조용히 자숙해서 치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겠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이 송영무 장관은 그래도 이 정권 들어서 좀 정신이 박혔다는 사람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대답하기가 하면서 흘렸습니다. 왜? 며칠 날 한다고 해서 주목을 안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최대한 조용히 치른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미국 놈들이 저게 우겨서 하면 우리는 마지 못해서 하는 척 해라 이겁니다. 조선 때 인조 때 이 병자호란에서 무릎 꿇어서 청에 똘마니가 된 다음에 청이 명나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대와 싸우는데 한국도 파병해라 했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한마디 우리의 종주국으로 섬기던 유교의 종주국 명나라를 상대로 조선군이 싸울 수 없으니 거기에 갔던 조선군은 싸우라 하면 싸우는 신용만 내고 맨날 온 것처럼 지금 한국군이 미군과 합동훈련을 하면 한국군은 맞이 못해서 최소한의 조용히 훈련하는 척이나 해라. 이게 지금 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횟수도 줄이고 북한군의 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미군하고
예? 북한의 침략할 때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는 북한군을 기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핵심 아닙니까? 원래 군 전략은요, 과거에 17, 18세기, 19세기는 그 나폴레옹 전쟁하거나 또 무슨 전쟁입니까? 남북 전쟁할 때 보면 총 있을 때는 총 든 사람 한 줄, 한 줄, 한 줄 서고 그 제일 앞에 줄 총 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제일 뒷줄 총 쏘고 옛날에는 활이 제일 앞에 줄 활 땡기면 그 다음에 뒷줄이 땡기고 이런 식으로 했지요. 그럼 앞에 순서대로 죽는 겁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릴 때도 제가 그런 걸 보고 뭐 저렇게 무시간 전쟁을 하나 저렇게 하지 말고 산골짜기에서 싸우든지 이 구멍을 파서 참호해서 싸우든지 하지 지행지물도 이용할 줄 모르고 은폐도 안 하네 했는데 기만이라는 게요. 그래서 군의 전략에서는 핵심이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의 훈련 참관을 검토 중이다. 아마 미군은 북한군이 훈련 참관을 한다 하면 훈련 못하겠다 할 겁니다. 미군이 북한군한테 훈련을 참관당해요? 이게 미친놈이 아니고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북한은 어떤 행태로든 한미연합훈련이 안 된다고 지금 떠들고 있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든가 말든가 임마 싸라. 싸면 우리 미국하고 같이 해서 너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는 거죠.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한국 놈들 못 믿겠다 해서 김영철이 왔을 때 미국은 하와이에서 자신들의 특수부대와 최정예 부대를 이렇게 불렀어. 육군 참모총장 특수전 사령관이 참관을 하면서 도상훈련을 비밀리에 전개를 하와이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하고 훈련하는 거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한국하고 뭘 했다가는 북한에 언제 꼬질러 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북한과 전쟁이 날 경우 첫날 미군 사상자가 10,000명에 이르고 민간인 사상자가 최대 수십만에 이른다고 사령관한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군 참모 총장은 그 잔혹성이 모든 생존 군인들의 이 전쟁 경험을 뛰어넘을 그런 전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매티스는 국방장관은 모든 미국의 주요군 사령관들한테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 행동도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티스가요, 역사상 보기 드문 미국의 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령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병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그 위치에 가기까지요,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엄청난 공부를 해서 철학자라는 수도승이라는 별명이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태평양 지역 미군 지상군이 전쟁을 치를 만큼 충분한 탄약도 확보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국이 과연 북한과 전쟁을 했을 때 며칠분의 탄약과 며칠분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가? 포탄을요. 저는 심히 의심되고 한국 공군이 얼마만큼의 이 공대지 미사일이나 폭탄들을 갖고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찰기가 현재 부족하다고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정찰기를 지금 한반도로 옮기는 문제, 또 한국군하고 일본군은 과연 얼마나 동원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미군 특수부대가 어떻게 장악할 건가,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최정예 82-101 공수사단이 땅굴 침투 작전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어요. 뉴욕타임스 끝머리에 백악관의 공격명령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의 협조에 달려있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잘 협조하면 미국이 공격명령을 내리고 잘 협조 안 하면 공격명령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꾸로라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미국이 공격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미국과 협조해서 제재 압박이나 북한에 대한 이런 완고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미군의 북한의 공격을 이렇게 막은 채 고사작전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못 견뎌서 튀어나오면 때리고, 그리고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말려 죽이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고위층 등이나 정보 관계자가 한국에 하도 많이 드나드니 미국이 지난 10년간 수집한 대북 정보보다도 훨씬 더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가 한국에서 지금 축적되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이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과 접촉하면서 한국이 확보한 휴민트, 즉 인적으로 확보한 정보 일부를 미국이 공유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첨단 장비로 확보한 영상정보, 통신정보까지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영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인정찰기, 고공정찰기 등이 입수한 정보고, 통신정보라는 것은 미국이 도청, 감청을 하고 위성으로 파악한 데이터, 이런 부분이 통신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외교부가 미국에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미국 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온 부분이 우리에게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측 인사들의 발언, 동선, 사실관계, 우리 측의 평가 등을 듣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 교류를 우리가 제대로 미국에 해주지 않으니까 미국이 여기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안 주면 영상정보, 통신정보 줄 거니까 인적 정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미국이 영상정보를 1000장 더 줄 거니 인적 정보 좀 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지금 동맹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동맹이라면 한국이 아는 정보 미국에 다 주고, 미국이 아는 정보 한국에 줘서, 또 일본이 아는 정보 서로 공유하고,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협정까지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나라가 거의 네 정보 내 정보를 다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건데,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못 믿으니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국회에서 장관이 북한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훈련에 북한군 참관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니, 예? 이 나라가 지금 이 정권 들어서요, 문 닫을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이 꼴쯤 되면요, 그 국민이 못난 탓이다 생각하고 대한민국 폐업 이렇게 해서 땡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나라 꼬라지가 아니잖아요.